국감 퇴장입니다. 어제도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발칵한 상임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입니다. 이런 상임위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서 질문받고 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어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연구기관도 관장하지만요. 노동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발칵했습니다. 국감장서 강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김문수 위원장이 있고요. 이 옆에는요. 지금 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인데 레드카드를 들고 있죠. 물론 이 사안은 이 제목에 적힌 사안이 아니고요. 이 노조 관련 과거의 발언 문제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퇴장이다, 레드카드다 이렇게 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발언, 그리고 윤건영 의원에 대한 발언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수령님께 충성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요. 이 내용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우선 윤건영 의원과 관련돼서 김문수 위원장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국정감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도무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저 사항이 어제 오전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행됐어요. 멈춰버렸죠. 그리고 오후로 넘어갑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이 내용은 김일성주의자, 이거는 오후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퇴장당한 김문수의 입. 자, 요 상황과 관련된 오후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죠?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경우가 문재인 있습니다.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제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서 추가하세요, 이분. 평창올림픽에서 안에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 되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갖고 그냥 나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자, 네 분 패널께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제 김문수 위원장의 저 말에 동의할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사상적으로 볼 때 오른쪽에 가장 극단에 서 있는 분이죠.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경사노위라는 자리,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이런 자리에 이런 분을 앉혔다는 최종 인사권자의 안목도 저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인데요, 안인석권자는. 네. 예. 사실 우리 사회 가장 극단적인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리고 또 야당과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가리켜서 김일성주의자, 빨갱이, 종북주의자라고 거침없이 말하시는 분이
어떻게 대타협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어제 국감장을 보면서 대통령의 안목에 대해서 예.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 뭐 네.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자기 소신에 의한 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왜 왔다 갔다 하죠? 아, 자기가 옳은 말이라고 사과했다가 다시 생각했으면 얘기했다가 계속 고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하죠? 아. 저 김문수 위원장이 예. 옛날에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탄핵 찬성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반대하다가 반대의 강도가 높아서 광화문에 가셔서 예. 텐트 치고 계셨죠. 예. 굉장히 강한데 저는 자신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건영 의원 주사파 수령한테 충성하는 면이 있다. 또 신영복, 김일성 굉장히 존경하고 가까웠던 분 교상의 아니에요?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문재인 표현이에요. 대통령이 또 신영복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김일성주의자다 뭐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왜 왔다 갔다 하죠? 왜 사과를 하죠? 했으면 계속 밀어붙이지. 예. 그리고 아까도 뭐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TPO라는 게 있어요. TPO. 때와 장소와 시간. 예.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이잖아요. 예. 타협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를 좀 숨기고 예. 좀 대화 모드로 좀 가야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광화문에서 투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의 총선은 대선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는 중도층, 젊은 층, 예. 수도권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예. 국민의힘 전멸합니다. 과거에도 내내 총선 이긴다고 했다가 중도층 흔들려서 전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제 TV 보고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예. 국민의힘에 굉장히 감점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에 오히려 멍석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예.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아. 저는 전술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예. 김문수 위원장이 하려면 소신 있게 좀 제대로 하고 좀 몸을 낮추든지 아니면 소신 있게 하고 예. 할 때까지 하고 아니면 사표 내고 나가고 이런 좀 강단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저런 위원장 참 보는 게 좀 괴롭습니다. 여기 김문수 위원장 이제 과거 어떤 이력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해놨군요.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뭐 괜찮게 보이는 지점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했죠. 과거에 젊은 시절.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하다.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경험도 많죠. 의원, 도지사까지 했으니까 뭐 정치 경험 풍부합니다. 이런 어떤 연륜과 경력의 측면이 있는데 반대편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본 측면이죠. 지나친 우측 아닌가. 여기 이제 극우 행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발언들이 어제도 이제 그게 다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됐죠. 그리고 여기 이 유명하죠. 이거 119 전화.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계속 남아 있어요. 관등 성명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표님 말씀하시면 어제도 사실 처음에 과거에 윤건영 의원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좀 너무 나갔다 취지 설명했는데 다시 질문 받고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또 오후에 또 사과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김일성주의자 이 발언이 나서 또 발칵하고 결국은 퇴장이 됐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김수섭 위원장, 조대진 변호사 두 분 계신데요. 일단 김수섭 위원장. 근데 진짜 아까 임명권자 잠깐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상 어떤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께서 예. 그 임명권자의 뜻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김문수 위원장의 태도는 사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데에는 상당 부분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기대하고 예, 임명하지는 그런 모습을 않을 거다.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앞서서 앵커께서 보여주신 화면에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륜과 경력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이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자성적 성찰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마 윤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텐데 예.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것은 김문수 위원장의 이면인 나쁜 모습 이것들을 어저께 또 보여줬거든요. 예. 제가 또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어떤 사상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종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예. 불과 5년, 그러니까 바로 올해까지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 지도자가 종북
따랐던 사람이다. 종북을 예. 따르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지도자가 그랬다라고 자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뭐 이렇게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저 발언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뭐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저도 어제 저 장면을 봤는데 물러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아, 저 같다는. 정도면 스스로 물러날 네.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라고 아니면 보세요? 저렇게 발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통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여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인데 예. 지금 그런 그 본인의 직분에 관련된 생각보다는 본인이 한동안 좀 비주류로 분류돼서 아웃사이더로 되게 좀 돌고 계셨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직무를 맡게 되셨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지층들 본인을 지지했던 극우 지지층들에 관련돼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발언들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공감한다고 표시하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있다. 이걸 의식했다. 이 뜻입니까? 네, 그런 거를 오. 충분히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유치원생이라도 알 수 있는 발언일 텐데 예. 이렇게 발언을 과감하게 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런 발언들은 정부에 부담이 될 텐데 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제 정부가 그 이런 부분들을 그 임명을 할 때 예. 이런 발언을 할 것이라는 걸 몰랐었냐는 거죠. 아. 이런 발언을 당연히 할 부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배치했다는 거. 예. 다른 자리에서도 다른 직무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 관계들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공감하세요? 다르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답하기가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